네, 네. 저는 이제 이 투메니 닷을 어떻게 조금, 그러니까 저희도 투메니 닷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안 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풀리지 않는 케이스를 계속 이렇게 케이스를 깔아놓고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면 우리도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계속 펼치고 뭔가 새로운 가설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런 걸 할 때 조금 셀프 컷 하는 방법. 그러니까 닷을 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닷을 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닷을 만들 때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 닷들에 대한 연체적인 주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체적인 주장에 대한 검증을 따로따로 거치는 방법을 저는 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제가 자세가 나쁘면 특정 근육에 불균형이 와서 통증이 생깁니다라는 닷 세 개를 놨다라고 하면 자세랑 자세가 특정 근육의 불균형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명제를 검증을 하고 그리고 특정 근육의 불균형이 오면 통증이 생기는가에 대한 명제를 교차적으로 검증을 하면 A, B, C라는 그 명제가 A to the C가 검증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연결되는 명제가 하나라도 틀리면 그 닷은 완전히 깨지게 되거든요. 그 연결선이. 그래서 그런 검증 방법을 써서 조금 내가 닷을 많이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식으로 역분해를 해서 조금 취소하는 방법, 끊는 방법, 그리고 상식적인 발레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한 것들이 뭐 자세가 나쁘면 디스크가 터진다라는 이런 누가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완전 상식적인 발레로 자세가 나쁜데 디스크가 안 터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평발이면 뭐 허리가 아프다라는 주장을 들었을 때 평발인데 허리가 안 아픈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상식적인 발레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너무 과한 추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을 조금 한다면 이 투메니 닷이라는 문제를 내가 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면 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닷을 이제 끊는 방법을 지금 그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이제 남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이 지금 들어봤을 때는 환자분들한테 한번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라 라는 필터의 역할도 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민석쌤이 이번에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이게 EBP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그 에비던스 건너뛰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음, A는 B다라는 그 뭐야,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A는 B다. 오케이. 그러면은 B는 뭘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A는 B다. 고로 A는 뭐 Z다, G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투맨이 다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완벽한 하나의 이런 그러니까 연결된 그 가설을 모두 검증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럼 적어도 이 하나하나하나끼리의 연결성이 가질 수 있도록 각각 다 분석을 해봐야 돼요. 진짜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러면 계속 연결을 해갖고 도출된 결론이라면, 충분히 저는 지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연구가 되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가는 그 결론을 도달하는 그 과정이 일련의 그런 연구들로, 과학적인 근거들로 베이스가 되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태클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안 풀리는 케이스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안 풀린다고 그냥 곧대로 그냥 자기 그냥 생각만 뭐 과학적인 근거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과연 내가 맞을까? 내가 틀리진 않았을까라는 비판적 사고가 결여되면 그렇게 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답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레스가 없을 때 빨리 결론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도 잘 설명해 주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것도 잉그램 선생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치료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에게 어떤 게 더 좋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내가 빠르게, 좀 빨리 정리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또, 저번에도 뭐 제가 저희 다른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뭔가 한 번에 답을 딱 던져주지 못하면, 제가 느끼기에도 전문성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느껴요. 예, 제가 초창기에 이 우먼트 옵티미즘적으로 할 때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희 그냥 챗GPT처럼 나 허리 아파, 숙일 때 아파, 또 저려. 그러면 그럼 딱 이렇게 던져놓으면 아 그건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하면 뭔가 아 역시 챗GPT가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전문성으로 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뭔가 전문성 있어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우리가 이런 방금 민석 선생님께서 말했던 그 이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원리 같은 경우에도 요새 그 AI 얘기하잖아요. 머신러닝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뒤로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해서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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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계도 이 챗GPT도 우리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돌아본다라는 거죠. 그게 로지컬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민석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과정만 잘 하더라도 정말 뭐 우리 전문가로서는 이것을 이제 더 과한 상상력을 만들고 하는 걸 막을 수 있게 되고 또한 환자분들에게도 마냥 정보를 보면서 아, 내가 그렇구나 하는 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투메니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접근 방법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사실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외에 좀 어떻게 그러면 좀 설명해 나가는지, 왜냐면 사실 직관적으로 얘기가 이때까지 해왔을 거란 말이죠. 뭐 허리가 이래서 그래요. 아치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신 분이 왔어요. 목이 아픈 사람이 왔어요. 다른 건 어딘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임상추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그 과학적인 에비던스라고 하는 건 인류의 보편적인 상황을 토대로 나온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에비던스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가능성은 그런 딱 한 명이 아니라 그런 보편적인 상황에서 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질환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질환도 분명히 많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2026년 현재까지 나온 그 근골격계에 대한 질환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잘 학습해 놓으셨다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 호소가 적어도 근골격계의 문제인지 혹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을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환자한테 잘 설명해야 되냐면 명확한 설명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해요. 깔끔하게 말해야 좀 더 전문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설명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때 치료사가 내가 전문가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요라고 하는 거 당장 팔로업이 잘 될 것 같지만 환자들도 이미 사실 다 알아요. 대부분 다 그런 장황한 설명이 이 사람 지금 이 상황을 그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설명이라는 걸 딱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이 통증의 뭐 명확한 원인을 잘 모르지만 추정되는 것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추정되는 것을 하나씩 한번 해결해 나가보자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했을 때, 이 사람 전문성이 떨어지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태도가 환자한테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거 설명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가 전문가로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모르겠으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리퍼링 잘하는 것도 확실히 방법이고 그렇죠, 그렇죠. 의사쌤한테 약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병원이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때까지 뭐 이런 투메니 닷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요. 아까 민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BPS에서 B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PS에 대해서도 많이 집중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치료적인 방면에서도 그렇고 또 저번에 아담 미킨스의
그 선생님의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짜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가장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환자한테 해야 되는 건 인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어우, 네. 확실하시네. 인사 되네. 네. 기본이 돼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 인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말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이곳에 오셨나요? 인사를 하고 왜 이곳에 오셨나요? 물어보고요. 그 다음 뭐랬냐면 shut up이래요. 예, 그냥 닥치래요. 환자가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뿌려내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그 BPS에서 얘기할 때 B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B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생각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환자가 말을 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다 보면 TS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컨텍스트를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TS 이걸 듣는 것만 해도 그리고 인사를 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이 치료사와 환자와의 이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막 많이 아는 사람들하고 만난다면 우리가 그냥 친구처럼 왔어요 라면서 편하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 환자분들은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예. 뭐 와일드하면 솔직히 그거 막 와일드 하신 분 오면 저도 편하거든요. 막 별말 안 했는데 제가 한마디 해도 막 열마디 해주시고 이러면 진짜 편한데 제가 한마디 했는데 막 0.1마디 해주시고 이러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기보다는 제일 넘버원은 진짜 오늘 어땠는지,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 분위기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요소가 있고, 그래서 진짜 그 강의 들을 때, 와, 이게 진짜 별게 아닌데, 진짜 다른 강의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였어요. 인사해라. 예. 그래서 다른 뭐, 트레이너 세일즈 강의에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물리치료 교육에서 인사해라는 거는 좀 처음 들어가지고, 좀 많이 좀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BPS에서 이 B와 PS를 내가 찾아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투맨이 닷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던져주는 그 스토리들을 가지고 닷을 만들어가고 커넥션을 만든다면 오히려 이 투맨이 닷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괜찮은 투맨이 닷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거는 버려도 되겠고 뭐 이런 거 해도 되겠고 이런 요리는 이제 그때부터 전문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컨텍스트만 나온다면 우리가 용규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부품을 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예, 건강을 봐요. 상태를 보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냥 담배 피는지 영양 상태 괜찮은지 술 담배 하는지 뭐 잠 잘 자는지, 스트레스 안 받는지,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업을 해 가시는 게 한다면 우리가 이 투메니 닷을 좀 막아낼 수도 있고, 또 전문가로서도 막아내고, 환자분들도 이게 이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리고 네, 약간 번외로 네네. 그런 이렇게 질문 아닌 질문, 그러니까 투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투정이냐면 이런 문진이나 이런 인터뷰는 한국 정서에 안 맞는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음, 하면은 뭐 컴플레인 받는다. 이런 주장을 진짜 많이 맞아요, 듣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어떤 환자를 인터뷰하고 문진하려고 했을 때 컴플레인 받아본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음,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느끼냐면 환자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 진짜 인사부터 잘하면 일단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소개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장영규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꼭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음, 나서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찬 있잖아요. 차트지. 백지어도 음, 괜찮아요. 거기다 하나 들고 가서 안 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안 치는 음, 것부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 안 해봤으니까 조금 해보다가 이거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이거는 한국 정서랑 안 맞아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그럼 그 인터뷰를 시작하고 성공하기까지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할 거고 내가 아는 만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못 물어보고 어버버 하다가 게임이 끝나는 거지. 그게 한국 정서에 안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물어볼 수 있고, 그만큼 또 환자의 그런 질문에 더 대답을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정서에 안 맞는다? 이거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죠. 물론 그냥 뭐 매뉴얼 공장 같은 데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막, 이거 EBP 뭔가 한국 정서랑 안 맞아. 아니면 이 문진 인터뷰, 이거 한국이랑 좀 안 맞아. 이거는 사실 좀 핑계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치료 시간에 포함되는 거고, 문진과 인터뷰가 치료 시간 밖에서 행해줘도 안 되는 거고요. 그 포함된 거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정말 많이 울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고, 자기 이야기 이렇게 막 제대로 호응을 하거나, 이렇게 깊이 있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우는 경우가 진짜 많게 되거든요. 그럼 그 뒤로는 치료가 사실 안 돼도 팔로업은 뭐 그냥 걱정 없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자꾸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는가를 좀 점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진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제 다른 아웃사이드 이제 병원 밖에 있다 보니까요. 듣는 말들이 그런 거거든요. 선생님, 도수 치료 마사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효과 있어요. 이런 얘기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오늘도 듣고 왔어요. 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문진 과정이 없으면 저는 그 말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마사지와 별 차이가 없다. 네, 왜냐하면 마사지는 그냥 눕혀놓고 아로마 켜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실 도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고급 네. 마사지죠. 네, 고급 마사지 하는데 보면 또 심지어 뭐 오일도 진짜 좋은 거 쓰고 그러니까 음, 그렇게 되면 엄청 좋은 어쩌면 진짜 도수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진이 빠지게 된다면 저는 진짜 그분들이 하셨던 질문처럼 도수랑 마사지랑 차이 없지 않아요? 했을 때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나의 자존심 싹 긁고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쌤 혹시 당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수병원에 있을 때 원장님이 자기 환자니까 나한테 도수 한번 해봐 이러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또 음, 그런 시뮬레이션은 또 인터뷰를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 손맛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진짜 쌤이 말씀하셨던 이 과정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왜냐면 여기 세일즈 강의 있잖아요. 우리 트레이너들 세일즈 이 수업, 강의를 가면요. 시뮬레이션을 해요. 예. 저는 그거를 진짜 이 문진에 대해서는 한번 이 물리치료계에서도 좀 갖고 와가지고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트레이너 시장에서 진짜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뷰도 한번 그냥 심심할 때 요새 환자 없다고 쉬지 말고 네, 문진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투맨이 닷에 대해서 우리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 이 투맨이 닷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생체 역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닷들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 물리치료사로서 이 전문성을 또 가질 수 있고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나한테 다 해당하는 건가 그런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